예, 앞서서 이유진 PD도 설명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도피했다고 해요. 예, 이제 이슬람 무장 세력 이제 HTS가 주축으로 한 시리아 반군은 다마스쿠스가 이제 해방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날 HTS의 지도자 알 줄라니 42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슬람은 승리했다. 이슬람 국가의 등불이 될 새로운 시리아를 건설하겠다라고 이제 지금 야심찬 계획을 얘기했어요. 선포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사드 정권의 붕괴는 이슬람 전체의 역사적인 일이라고 지금 고무돼 있습니다. 한껏. 하긴 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50여 년을 뭐 철권 통치했으니까 독재자로서. 그런데 이제는 좀 역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현영 기자가 아니라 이제 조현영 교수님이 되셔서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반정부군 HTS의 HTS가 시리아의 새로운 건설, 새로운 국가 건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사이크스 피코 협정 체제 이것이 붕괴되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오스만 제국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크스 피코 협정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의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1500년대부터 1차 대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오스만 제국이 이제 그 지역 라반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영토를 전부 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지배를 했죠. 통치를 했죠. 거기뿐만 아니라 저 북아프리카, 그렇죠. 그리고 또 아라비아 반도, 저 북쪽에 오스트리아, 비엔나까지도 이 오스만 제국이 그렇죠.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이제 제국의 기세가 날릴 땐 그랬는데 1500년 그랬는데 1800년대를 거쳐서 이제 1900년대에 와가지고는 좀 세력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급기야 1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오스만 제국이 한편이 돼가지고 연합군하고 싸우는데 대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중동 지역은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손에 들어갔고요.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이 라반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중동 지중해 지역을 어떻게 이제 나눠먹기를 할 것이냐 소위 해서 과거의 오스만 제국 땅을 그렇죠. 그 할 거냐 해가지고 1910년도에 영국의 그 외교관들이 모여서 이제 그 땅을 구획을 한 거예요. 그게 이른바 이제 영국 외교관 마이크 사이크스의 성과, 그다음에 프랑스 외교관 프랑스와 조르주 피코의 라스네임을 따가지고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합의가 중동 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보면은 이제 영국이 B구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즉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 해안 지역 일부와 이라크, 요르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이스라엘도 포함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뭐 김정수 감독님의 강연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벨포어 협정이 어떻게 됐고 이 또 완전 이 엄청난 일이 또 전개되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시리아를 집중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프랑스는 A 구역, 이라크 북부 일부와 시리아, 레바논을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리아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지배하는 약간 그런 구도로 들어갔죠. 근데 시리아의 그 지역의 이제 인구 구성을 보니까 수니파가 다수가 알레포에 살고 있고 시아파 소수분파인 알라위파가 지배하는 시리아를 한 이제 덩어리로 묶은 거예요, 국가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니파, 쿠르드족, 베두인족, 드루즈족, 알라위파가 다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때는 수니파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알라위파를 학살하고 또 알라위파 소수파가 또 정권을 잡아가지고 또 수니파 학살하고 또 주변 있고 나머지 소수종파인 쿠르족, 베두인족, 드루즈족은 눈치 보면서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잘못된 협정, 그 구획 협정으로 인해서 이라크도 수니파 중심 도시 모술도 시아파 대도시 바그다드와 한 나라가 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라크도 시아파가 다수인 국가 64%가 시아파인데 소수의 수니파가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 지역에서는 이제 항상 분쟁이 발생하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후세인 악마를 제거하니까 이제 거기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시아파, 수니파, 쿠르족이 다 또 싸우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족을 한 국가로 이게 모아놓으니까 이제 계속 분쟁이 됐는데 이게 말하냐면 수니파, 시아파의 종파 갈등이나
부족성이 강한 아랍 무슬림의 역사, 문화, 종교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국과 프랑스가 밀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의 정서나 이런 건 완전 배제가 됐죠. 이 국경선, 구획선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제 난장판이 일어난 건데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는 거죠. 현대는 이제 과거에 오스만 제르코의 후신인 터키죠. 터키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이제 수니파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게 그게 바로 HTS를 해서 다시 이제 시리아를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시리아를 장악을 했는데 현재 그래서 이걸 두고 오스만 제국의 지도 혹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어떤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고 피코 사이크 체제의 붕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지도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서 보면은 저기 빨간색 쪽이 알라이파예요. 저기 시아파 계열이거든요. 소수종파 저 초록색이 수니파고 그다음에 저기 수니파 이른바 HTS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 거고 저 노란색이 쿠르드족이란 말이에요. 저게 3분할되어 있는데 저걸 하나의 국가로 뭉쳐놓고 보니까 이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데 요번에도 지금 HTS 중심으로 저 수니파 가운데 초록색 중심으로 지금 시리아를 천하통일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저 형태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형태의 지도예요. 저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데 저걸 하나의 국가 체제로 만드는 순간 또 이제 분쟁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HTS가 지금 아사드 정권을 붕괴하고 지금 고무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TS 그 수니파 중심으로 또 시리아를 갖다가 통일하면은 이제 또 다른 분쟁이 되죠. 왜냐 한번 해봤거든요. 과거 수니파가 집권했을 때 알라이파나 소수 분족들을 또 엄청나게 학살을 했고 돌아가면서 학살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저 상태로 오스만 제국 투르크 지도 그대로 내비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국가. 그래서 그 피크 사이코스의 협정의 그 어떤 그 저주라고 할까? 그 저주가 요번에 깨진 것이죠. 그 사이크스 피코 협정의 저주가 사실은 이스라엘까지도 계속 지금까지도 그렇죠. 이어져 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오스만 제국 때 한 400여 년 동안을 그 많은 땅을 자기네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전쟁에서 지면서 이 오스만 제국의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접수하게 됐는데 야, 이 넓은 땅을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거를 쪼개서 각자 나라를 만들어주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이 둘이 사이크스하고 피코하고 앉아가지고 볼펜하고 자대고 찍찍찍찍 걷는데 그 나눠주는 건 좋은데 나라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건 좋은데 이걸 나눌 때 그 나라의 어떤 그 종교적 종파들 부족들 이런 거를 좀 그 염두에 두고 잘 배려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특히 이슬람 종교에서 그 시아파와 수니파는 아주 상극 중에 상극인데 이 두 종족을 한 나라로 묶으니까 이게 맨날 그 안에서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금 시리아가 그런 거죠. 수니파, 시아파를 같이 묶고 이라크도 그래요. 이라크도 시아파, 수니파 묶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래서 또 사실은 시아파, 수니파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고 예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아파, 수니파 이걸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다 보니까 남예멘, 북예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군, 반정부군 서로 싸우고 이게 오늘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 갈등, 분쟁, 심지어 전쟁의 원인이 영국의 그 피코와 프랑스의 사이크스라는 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지들 멋대로 자른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오스만 제국이 이제 통치할 때는 종족끼리 싸움 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족국가 형태로 남겨두고 사고 치면 우리가 내려와서 부셔버린다. 약간 이런 개념인데 오스만 제국가 약화되면서 이제 난장판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서구가 들어와서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약간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역사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또 피해본 그 민족들이 쿠르드족이에요. 그렇죠. 이 쿠르드족을 사실은 이 쿠르드족들끼리 모여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이걸 인정해주고 그걸 독립시켜줘야 되는데 이 쿠르드족을 그냥 4등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4개 나라로 쪼개면서 그 나라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쿠르드족이 오늘날 계속 터키를 향해서 투항하고 테러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그 54년 동안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를 이어서 했어요. 아버지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이렇게 독재 정권을 하다가 요번에 쫓겨난 것도 시리아 국민들한테는 아주 지긋지긋한데, 요번에 이제 반정부군이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HTS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이 HTS 믿어도 될 만한 그런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HTS 순위파 테러 세력이고 이제 알카이다와 이제 IS 잔당 세력을 결합해온 세력이기 때문에 좀 의심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레포 지난주죠. 지난주에 알레포를 장악했을 때 이제 다수 종파가 소식한 알레포를 점령할 때만 해도 HTS의 그 줄라니 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마치 얘는 좀 새로운 또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최근 이제 그쪽 유럽 그 보수 관련 이제 기독교 단체나 이런 선교 단체 영상을 보니까 그 시리아 지역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출신들이 많이 살아요. 그 시리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정교회 소속, 그리스 정교회 소속이 많은데 지금 이미 탄압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삽시간에 그 영상이 퍼지고 있고 학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마스커스를 장악한 그 같은 알카이다 계열 테러리스트들이 무장정파들이 지금 방송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사드 축출 위에도 이방인, 인피델을 다 척살할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지하드 성전을 또 선포했습니다. 이거면서 다음 목표는 어디냐? 이스라엘이다. 아사드 다음엔 이스라엘. 이거를 이제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HTS도 뭐 초기에는 그랬지만은 뭐 그래도 또 지하드 또 세계로 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HTS를 지원하는 게 터키잖아요. 터키가 무슬림 형제단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은신처거든요. 피난처. 그러니까 순위파 테러 지원을 이제 터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전에는 순위파였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했거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데 바이든 행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MBS에 대해서 막 살인마 막 이런 안 좋은 그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MBS 왕자의 난을 일으킬 때 뭘 했냐면 저기 극렬 순위파 테러 세력에 돈 후원하거나 이런 테러 파이낸싱을 하는 왕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서운 악당이 돼버렸는데 그걸 MBS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위파 테러리스트의 그 총책임 역할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했는데 그거를 MBS가 절단을 해버리니까 이제 터키가 이제 또 무슬림 형제단을 또 이게 은신처로 해가지고 또 HTS를 지원하니까 터키가 또 이 지역에서 또 이란 행세를 또 할 겁니다. 그 HTS의 그 수장이 알줄라니. 예. 그러니까 이 시리아의 새로운 정권을 줄라니 못마땅하고 안 줄라니 아사드가 다시 올까봐 또 걱정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름대로 갈 것 같아요. 아사드는 아싸 하고 도망갔고. 예, 도망갔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사드나 줄라니나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그냥. 이거 도끼 객긴이에요. 예. 예. 자, 본인의 운명을 아는 것이죠. 예. 이런 와중에 터키가 요즘 그 벌써부터 HTS와 그 물밑 작업 접촉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터키가 HTS를 뒤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지원했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터키가 발빠르게 HTS하고 만나서 접촉하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터키는 원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스폰서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통제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통제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그러는데 어찌됐든 후원 뒷배니까 터키는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10일자 보도가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보도가 나왔어요. 카타르가 HTS 그 정부하고 지금 접촉을 시작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지금 HTS가 지금 정권을 장악했는데 여기 이제 그 트랜지셔널 거버먼트죠. 이제 비상 거버먼트하고 카타르가 지금 교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타르가 갑자기 또 왜 끼어들지라고 보니까 또 그래서 터키 소재 매체를 좀 들여다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카타르 투르키의 가스 파이프라인을 지금 기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카타르로 직접 그 수송관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시리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HTS가 장악한 시리아를 통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사수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타르 투르키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 무전도를 낮출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에 대한 이란의 지속적인 위협도 제거할 수 있어서 육상으로 이제 유럽과 카타르의 그 가스와 이런 유전들이 이제 유럽으로 터키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거든요. 육상 해로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리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지금 장악한 게 HTS니까 카타르가 빨리 와가지고 HTS랑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민족 전쟁, 종족 전쟁 뭐 지하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쩐의 전쟁이에요. 또 돈이죠, 돈. 그리고 카타르는 뭐 감독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동 내 이제 이란은 물론 시아파, 수니파 가리지 않고 테러 정파인 하마스의 금융 외교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죠. 요번에도 터키 카타르 이제 가스라인을 사수하기 위해서 AQ 무장 세력인 HTS하고 또 시리아 수권 세력으로 보고 얘네들 또 후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카타르가 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쩐의 전쟁인데 이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아사드가 했던 역할이 그거예요. 프랑스나 서구 열강들이 러시아나들이 아사드 정권을 유지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시리아 유전 보호 임무를 네가 맡아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HTS가 또 하게 되면은 또 카타르가 또 금융 지원하면서 이 빨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이번에 이제 수니파가 잡았으니까 또 타 종파들이 또 이제 전쟁을 벌이겠죠. 서로 대립하면서.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하는 진짜 완전 재방송, 3방송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지금 히스토리인데 아사드가 여기서 중요한 건 터키나 HTS가 너무 욕심부려서 시리아를 다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분할 체제로 맡겨야 되는데 이 욕심쟁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 동네에서 골목대장들이 서로 지금 이 자기 골목 차지하겠다고 좀 그러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럴 때는 좀 미국이나 강대국이 좀 개입해가지고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전혀 이런데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쿠르드국을 좀 지원할 거예요. 뒤에 보면 강대국이 개입해서 더 사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둬야 돼요. 그냥 니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지 내비두면 되는데 내비도 강대국이 들어와서 또 막 이거 올리고 뭐 서로 봉기시키고 하니까 왜냐하면 왜 강대국이 들어왔냐면 이 유전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아사드를 세워서 했는데 50년 동안 버티다가 이제 망한 거고 이제 HTS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시리아라는 거는 제국이 발생지가 아니라 관통로거든요. 그러니까 관통로니까 관통로대로 내비두면 되는데 이걸 자꾸 하나의 국가로 자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크스-피코 트리티처럼 하나의 국가로 엮으면 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HTS는 지금은 기고만장하겠지만 이제는 그 다음 장면은 그냥 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종파 갈등이 일어나서 또 서로 잡아주기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 애플사 스티브 잡스하고 시리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얘기할 때마다 시리아 그러면 여기서 대답을 해. 내 주인이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죄송합니다. 지금 터키가 이렇게 지금 급부상하고 있어요. 급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뭐 HTS가 이 시리아 정권을 잡는데 물론 이제 그 터키가 많은 도움을 준 거는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 그 이 HTS가 다마스쿠스뿐만 아니라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골란 고원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터키의 급부상이나 HTS의 그 이 남하 이 골란 고원 이스라엘 국경까지 근처까지 온다라는 거 굉장히 이 거슬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미 그 시리아 반군이죠. HTS 그 주력 부대가 골란 고원 인근 비무장지대 이른바 완충지대인 콘테라까지 내려왔어요. 진군을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안보회의 딱 소집해가지고 이제 총리가 이제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츠 국방장관은 아래와 같은 지상을 IDF에 명령합니다. 첫 번째,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 완충지대인 시리아 북동부를 완전히 장악할 것. 두 번째, 시리아 남부 지역 드루족을 보호할 것. 그리고 그 지역을 무기훈 보안구역이라 거의 뭐 수술방향으로 완전 보안구역으로 완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테러리스트들이. 그리고 조성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레바논, 시리아, 이란 신규 무기 여기 왜 이스라엘의 그전에 이제 이란과 이제 대립할 때 이스라엘의 관심사는 레바논에서 시리아, 이란 통하는 그 무기 그 병참 루트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서 폭격했는데 이거를 신규 루트가 만들지 못하도록 또 가서 완전 완파시킬 걸 했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아사드 정권의 잔여 전략 자산 테러 전용 가능성 있는 대량 파괴 무기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카시 장관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IDF는 최근 48시간 동안 공군이 떠가지고 시리아 내 대공포대, 군용 비행장, 무기 생산 시설 등을 포함한 군사 목표를 35차례 이상 공격을 했다고 밝혀요. 그리고 IDF 해군까지도 나서가지고 아까 보면 알라와이가 그 지중해 위기에 지중해 맞닿아 있는 그 섬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군 시설이 있어요, 시리아. 거기에 이제 알바이다 항과 나타카니아 항의 그 해군 시설인데 시리아 해군 15척을 다 완파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테러 집단이 시리아 중부에서 새로운 테러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아사드 정권에 산하에 있었던 잔여 그 군수 자산을 거의 다 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육해공 전략 자산을 다 부셔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HTS가 준동을 해도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육해공 전략을 완전히 요번에 48시간 포함해서 70여 시간에 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냐후는 이 사태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아까 감독님이 이제 미국의 입장은 뭐냐고 했는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또 이제 이 HTS나 IS 애들을 또 세워가지고 하나의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트냐후는 우리 국토 방위 위주로 하되 버퍼존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 해가지고 70시간에 일사천리로 완전 그 시리아의 전력을 완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가자지구의 하마스도 그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그러고 시리아도 그러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떴다 하면 다 그냥 박살이 나는군요. 예, 이런 지금 이스라엘의 긴급한 급박한 이런 반응,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이스라엘 또 맹비난했다 그래요. 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거죠. 1974년 휴전안 위반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또 국제법 위반했대. 얘는 말만 열면 이제 국제법 위반이래 무조건. 근데 오케이. 그럼 1974년 이스라엘 시리아 휴전안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1967년에 3차 중동전쟁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시리아 영토였던 골란고원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80%를 장악을 하고, 그 중에 골란고원의 서부는 이스라엘이 관할하고 중부는 유엔 평화유지군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북동부에는 시리아가 지배 이렇게 3분의 1로 쪼개놨어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서 북동부에 요번에 IDF가 들어가가지고 완충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론산까지 딱 그 가장 꼭대기까지 정복을 한 건데, 이걸 놓고 이제 또 북동부 시리아를 진입을 했으니까 국제법 위반이라고 이제 유엔 사무총장은 또 떠들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자유권 행사가 정당하죠. 왜? 테러리스트가 먼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가서 버퍼존에 이제 안보 책임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완전 무균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지 뭐. 근데 이번에 미 국무부 역시 이스라엘 병력 투입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러 세력이 준동하면서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 국무부도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국무부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이 구테레스 총장은 또 계속 기존의 반유대주의 그 담론에 관성에 젖어가지고 또 그냥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나온 것인데, 이건 틀린 얘기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 시즌 2라고 할 수 있어요. 유니필이 헤즈볼라의 어떤 지하 땅굴 시설이나 이런 미사일 봤을 때 거치해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하면 이스라엘만 탓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 관성이 남아 있는데, 요번에는 완벽하게 이제 미군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이스라엘 편을 두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고 있는 거다. 그 테러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게끔 거기서 이제 실드를 쳐라 이거였고, 어떻게 보면 시리아 반군이 이제 HTS가 위반한 거예요, 국제법 협상을. 근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는 아니고,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 보시면은 지금 가장 높은 그 골란고원의 높은 게 이제 헤르몬산인데, 저기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까지 불과 4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 7일 학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서 내려오면 그냥 이스라엘 뚫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버퍼존을 넓게 북동부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40k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비무장지대를 확대시키는 게 이스라엘 조치였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현지 전문가들은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루족이 사는 동네인데, 저걸 확대시켜서 저 펜으로 한 저 지역까지 확대시켜서 두루족 자치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부족 국가 하나 만들어서 버퍼존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시리아 땅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영토에 아역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보 때문에 저렇게 국경선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두루족을 자치구를 만들어서 테러 세력과 대치하자라는 저런 버퍼존 얘기가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태는 이제 네트냐후의 승리예요. 네트냐후가 저기 아사드 정권의 붕괴에 어떤 그 촉발을 시켰죠. 트리거를 당긴 것이죠. 왜? 이란 세력과 헤즈볼라를 제거하니까 이제 터키가 들어온 것이고 아사드의 붕괴는 100% 네트냐후의 공입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국제 외신은 이거 무시하죠. 뭐 러시아, 이란만 빠지고 뭐 이랬다는데 오케이, 이란 빠지게 한 결정차가 누굽니까? 바로 네트냐후 총리고 네트냐후 총리가 연설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사드가 붕괴한 거는 다행이다. 하지만 우리는 포스트 아사드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전략적 행보에 대해서 기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미국은 이제 자꾸 이제 또 이제 여기서 HTS를 중심으로 이렇게 또 시리아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이 헛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방위 그 버퍼존만 딱 확보하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첨부하자면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제 당선이 되는데 이제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분의 그 트위터에 딱 나왔어요.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딱 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절대 불개입 원칙을 재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야. 내비를 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 시절의 그 부족 상태로 그냥 내비를 둔다는 거예요. 뭐 시리아 국가를 만들지 뭘 하든지 그 너네들이 알아서 우리 미국은 빠진다라고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대비책은 두루족을 통해서 완충지대를 만들고 또 저쪽 쿠르드족을 어떻게 지원하면서 이제 수니파 테러리스트를 좀 약간 포위한다라는 약간 그런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그 논술을 읽어보면.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영국하고 미국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는데 유엔만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예. 원래 지금 이 시리아 남쪽에 그 두루주족 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도 역시 그 두루주족 사는 동네가 있는데 원래 여기가 옛날에 1967년 6.1 전쟁 이전에는 시리아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1 전쟁 때 거기를 이제 점령하면서 갑자기 국경이 생기니까 이 드루즈족이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한 50여 년, 57년 정도를 어젯밤에 부부가 남편은 저 북쪽으로 갔다가 밤에 그냥 국경이 생기는 바람에 이상 가족이 된 게 지금 57년째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쿠네이트라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쿠네이트라 지역에 가면은 그 철조망에 매달려가지고 저 멀리 있는 남편 부르고 막 보고 싶어서 57년 동안 못 만나니까 이런 지역이거든요. 쿠네이트라가. 근데 차라리 진짜 이스라엘의 그 방안대로 여기를 드루즈족 자치 지역으로 한다 그러면 드루즈족도 되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그 현지에서 나온 소식인데. 원래는 그 두루족 이스라엘 국경 안에 있는 두루족은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어요. 있죠. 근데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두루족한테 시민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리아 그 주민들이 이러면 또 우리 또 아사드한테 또 찍힌다, 혼난다. 그러니까 이제 부고했었는데 서로 두루족 양쪽은 되게 친해요. 그리고 최근에 헤즈볼라가 그 축구장에다가 폭격하는 바람에 두루족들이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났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버퍼존을 만들면은. 시리아에서 탄압받고 있는 그 그리스 정교의 기독교인들의 소도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소수종파들이. 그냥 수니파, 시아파 그 등수 아래 막 그 소수종파들은 뭐 나지스족 이런 적들이 엄청나게 학살을 그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도 역할 다 이제 소수민족 일로 와라. 그럼 이스라엘이 보호해줄게. 이런 보관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도적인 방안을 지금 이스라엘이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지에서.